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짱 좋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편고된 생각이 병을 부른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죽불통이요 불통죽통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은 자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도 이와 유사한 병이 발생했고 또 치료하거나 치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신경정신질환에 관련된 병은 잘 뇌전증 같은 거 있죠. 간질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얘기 안 해요. 쉬쉬야. 아니 감기는 뭐 병원에 가서 약 타 먹으면서 왜 그런 건 뭐 똑같은 병인데 에이? 그런 거 숨기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그럼 누군가는 고친 사람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뭐 암 환자 그러면 뭐 그냥 이랬잖아. 이제는 뭐 한지 건너 암이니까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13만 종의 병이 지금은 20만 종이 넘어. 알 수도 없어. 어떤 병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편고된 생각, 요 편고.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자로 이 반신불수를 이루는 말이 한방에서. 요 편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편고마비 중풍이죠. 상하 좌우 어느 쪽인가 하나 마비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편고된 생각이 화를 부르고 병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냐. 우선 마음, 생각, 정신 동양의학에서 보면 음양에 좋아합니다. 또 성선설과 성악설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외골시다, 외톨이다, 외고집이다, 외롭다 이런 용어를 써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쪽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음으로 넘어 치우치면 양을 못 보고 양으로 넘어 치우치면 음을 못 봅니다. 그러면 50%밖에 못합니다. 이 세상은 사통팔달, 상하, 좌우, 앞뒤, 안팎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육체는 우리 동양의학적으로는 배꼽을 기준으로 네 동분으로 구성됐어요. 상하, 좌우, 앞뒤, 안팎. 팔다리, 그걸 갖다가 사지라고 그래. 넉사자에다가 팔다리 지자야. 자, 그러면 이 배꼽을 기준으로 4등분 구성된 것이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돼. 어느 한쪽이 균형이 안 맞으면 뭔가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부조화를 이루면 비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 정상이다. 부조화는 비정상을 부른다. 여기서 조화, 고를 조자에 화할 화자입니다. 요 고를 조자는 오밀조밀하게 잘 정리된 밭을 표현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밀조밀하게 잘 정리됐는데 말씀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밭이 잘 정리된 것처럼 말도 조목조목 잘 정리된 말, 그게 고를 조자야. 그리고 화할 화자는 피리 소리가 고르게 퍼진다, 퍼져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조근조근하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과 나쁜 말 이왕이면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좋아.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마음씨가 골고루 퍼져나갈 때 그때가 조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화롭지 못해 부조화를 이루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 정신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의학적으로도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서양의학에만 편중되고 거기에만 집중해버리면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부분은 놓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4분의 1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는 것을 정의한 게 보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동서남북, 사통팔달 다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뭐 어디 뭐 지자체 어떤 장이 또 뭐 동구, 남구, 서구, 북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일제 잔존이라 해서 그걸 무슨 이름을 또 바꿔도만 정신없는 놈이지. 아니, 자연의 원리야. 동서남북은 그게 무슨 뭐 일제 잔존이래. 그럼 동서남북 자체가 전부 다 그 일본 거야? 미친놈 같아. 연구가 아주 허벌나게 부족한 놈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건 그네들이 알아서 해먹게 놔두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주고받고. 주는 것은 양이요, 받는 것은 음이라고 그랬잖아. 주고받고야. 양이 먼저예요.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주는 만큼 받는 거야. 또 너, 나,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나빠하는 마음 전부 다 상대성을 가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지, 넉살자에다 팔다리 짓자야.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움직여야 되고 식물은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움직여야 살고 식물은 가만히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동물이 움직이지 않고 식물이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너무 움직여도 죽고 그걸 과유불급이야. 식물이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어도 또 이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또 움직이고 지랄 쳐. 그냥 화분을 옮기면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너무 집중해도 문제가 생겨.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도 옮겨놓은 다음에는 거기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적당히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자로 풀어보면 맞을 적자에다 마땅 당자를 씁니다. 맞을 적자는 원래 뜻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골라서 가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러니까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가는 길을 골라서 간다는 겁니다. 아무 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땅 당자는 논과 밭이 대등하다. 여기 당자 요거 적당하다는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의 정도, 수준, 상태 등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이건 편고나 편중되지 아니하고 또는 잘 어울려 마땅하다, 알맞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게 적당해. 그래서 이 적당하다, 이걸 동양의학적 이론을 얘기하면 그냥 음양의 조화를 이루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건강면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 자체로 보면 오장육부의 상생상극관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정리하면 제가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것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거 음양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중되고 편고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한쪽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음에 기울으면 양에 문제가 생기고 양이 너무 많으면 음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체질과 건강 정도라는 용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체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 형질이에요. 그리고 건강 정도는
뽕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것으로 형성된 후천적인 형질이에요. 이거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맞춰서 해야 되고 호흡도 맞춰서 해야 되고 자연환경도 맞춰야 되고 마음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 운동은 이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호흡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복식 호흡을 할 것이냐 흉식 호흡을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4보 들이쉬고 6보 내쉬고 다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소 퍼센트 여기는 지금 보통은 20.99%의 산소지만 산속과 바닷가는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속으로 갈 것이냐 바닷가로 갈 것이냐 정신적으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바닷가로 가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선한 마음을 많이 갖는 게 좋으냐 악한 마음을 갖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것이 1:1 맞춤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건강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중에 지금 음식과 운동 요거 5분의 2밖에 안 되잖아. 이거 관리하는데도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 병을 가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편고된 생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음을 많이 갖거나 양을 많이 갖거나 편고된 생각과 행동이 병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즉 음양의 조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 병을 자랑하라. 병은 자랑하라. 적당한 조화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삶의 지혜가 함축된 말입니다. 병은 자랑하라. 왜 그러냐면 이미 병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고된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여기 적당함과 조화로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한 말이 병은 자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병이 든 사람은 편고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힘을 빌어서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병을 고쳐요. 그게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런 5가지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의 지혜를 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 하는 이야기의 속뜻을 오늘 정리해 드렸으니 숨기지 말고 자랑하고 빨리 고쳐서 건강하고 멋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오늘 여기 편고된 생각이 병을 부른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화로운 그런 생각 또 적당한 이런 선에서 생각과 행동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병든 거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